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본다는 점성술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내 권력을 위협한다면 제거하면 되는 일 아닌가? 결국 왕은 결심했습니다. 점성술사를 불러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로 말이죠. 그리고 신호만 주면 병사들이 그를 처리하도록 매복시켰습니다. 왕은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그대는 남의 운명은 잘 맞힌다지? 그렇다면 그대 자신의 운명은 어떠한가? 자네는 언제 죽을 것 같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성술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저의 점성술에 따르면 저는 폐하께서 서거하시기 정확히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왕의 머릿속이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점성술사를 죽이려 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점성술사의 목숨은 곧 자신의 목숨과 연결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최고의 의사를 붙이고 보석과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그가 오래 살도록 보호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성술사는 왕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맞힌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가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언 능력이 아니고 점성술사가 가진 진짜 능력은 상대의 이익과 자신의 존재를 하나로 묶는 기술입니다. 즉, 내가 사라지면 상대에게도 큰 손해가 생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닮아있죠. 특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지 않을까? 내 자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점성술사의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해답은 조금 달라지죠. 내가 사라졌을 때 상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진다면 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쌓아서 서로의 운명이 연결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나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략적인 성실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존재가 꼭 필요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일 중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두 번째, 동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나인가? 세 번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의견이 빠지면 불안해지는가? 이 질문들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현대판 점성술사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스펙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계발은 조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것, 즉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점성술사의 예언이 정말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상대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는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사 역시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관대해집니다. 당신의 기술이 회사의 매출과 직결된다면, 당신의 퇴사가 팀에 큰 공백을 만든다면 그 순간 당신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자기 갱신. 점성술사가 별의 움직임을 공부하듯 우리 역시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레버리지. 내가 가진 가치를 상대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체 불가능한 태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판 역시 엄청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고 있을까요? 회사일까요? 상사일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일까요? 점성술사는 왕의 칼날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칼날을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을 위협하는 대신 당신을 지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